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비바람이 치거나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리 강물이나 바닷물은 늘 흘러가잖아요. 그러듯이 세월도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전염병이 일어나고 어디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수없이 죽어가도 그래도 세월은 흘러간다는 거죠. 요즘 우리도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어느새 2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다들 괴로워하지만 시간은 흘러서 어느새 2021년도 가을의 문턱에 젖어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강화에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아픈 자식을 둔 세상의 엄마들과 소통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픈 자식을 둔 엄마의 마음, 그 자리에 앉아봐야 그 속 안다는 말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전에 부모가 그랬죠. 자식이 힘들게 할 때마다 너도 너처럼 똑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 그쵸? 그 자리에 앉아봐야 그 속 안다고 그런 말 저도 제 딸에게 또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아프기 시작하고 참 많은 시간이 흘렀죠. 저도 우리 딸이 아픈 지가 12년 정도 흘렀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그것을 확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아프다고 강의를 하면서나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오픈하지는 못했어요. 왜? 늘 저 내면에서는 그게 저를 자신 없게 만들고 저를 위축되게 만들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드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강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12년이 흘렀고 그 강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난 후에 이제 저희 딸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강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그러면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나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행복해지는데 뭔가 일조를 하고 기여하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자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역시도 여자지만 여자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저는 자문을 할 때도 있어요, 스스로. 내 자식이 아프다고 해서 나는 행복해지면 안 되나? 나는 웃으면 안 되나? 내가 웃지 않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자식이 건강해지고 좋아질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마 아픈 자식을 둔 엄마의 마음, 물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2018년도에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빼고 그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그 제목 하나만으로도 되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긴 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제목 하나에서 오는 위로, 때로는 자신감, 가능, 희망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그 책을 내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요. 정말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자식을 키우면서 물론 개 중에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진짜 속 한 번 안 새기고 아프지 않고 커준 자식들 있죠.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 많이 아팠어요. 더군다나 아들도 사춘기 때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지만
제 딸은 특히 마음도 많이 아팠고 몸도 많이 아프고 지금도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제가 7주째 강화에 왔어요. 7주째 매주 일요일 강화에 왔는데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아픈 자식을 둔 대한민국 엄마들에게, 세상의 엄마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식이 아프지만 엄마가 웃어야 된다. 그럴수록 엄마가 더 행복해져야 된다. 엄마가 웃을 수 없고 엄마가 불행하는 마음을 계속 느끼고 있으면 아이에게 그 영향은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둘이서 같이 좌절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자식이 아프지만 그 자식 아픈 게 물론 자식이 세상의 전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자식이 아프다고 엄마가 꼭 불행해져야 된다는, 엄마는 세상 모든 근심을 짊어진 듯 좌절하면서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픈 자식을 둔 세상의 엄마들 모두 웃자. 그리고 더 행복해지자. 그리고 더 힘을 키우자. 그래야 내 자식을 지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딸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픈 자식을 둔 부모,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함께 마음 나누고, 위로하고, 같이, 희망을 갖고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들이 더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간절하게 해봅니다. 저희 딸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혼을 했어요. 어렸을 때라고 해도 우리 딸 중학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우리 딸 중3 이때 이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좀 상처를 줬죠.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처가 있어서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를 되게 힘들게 다녔어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래,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준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눈물바람 많이 하면서 학교에서 부르면 수없이 쫓아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해 갔고, 우리 딸이 21살쯤 됐을까요? 2009년이니까 그때 저희 딸이 모야모야라는 병을 진단을 받습니다. 모야모야라는 병을 진단을 받고 2009년에 10월에 수술을 한번 하고 2010년 1월인가 2월에 또 한 번 수술을 해서 양쪽 뇌를, 그러니까 모야모야라는 병은 뇌 혈관이 좁아지면서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때 뇌경색까지 같이 왔었어요. 우리 딸이 처음 그 모야모야를 발견했던 거는 그 전에 우리 딸이 갑상선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친구하고 나가서 생활을 했었고, 가끔 전화해서 그래요. 엄마 팔이 힘이 없어. 엄마 다리가 힘이 없어. 라는 말을 했을 때, 네가 약을 잘 안 먹으니까 그러지. 갑상선 약을 잘 챙겨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딸이 집에 들어오게 됐고, 그 딸을 어디 수련원을 보냈어요. 그 수련원에 3박 4일 수련을 가 있는 동안에 아이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이래가지고 수련이 마치고, 그래도 수련은 마치고 와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입원해 있는 과정에서 애가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잡았는데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만큼 그 손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니까 CT를 찍었는데 뇌경색과 모야모야라는 진단을 받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의 그 질병과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딸이 사실은 지금도 아파요. 그렇게 해서
2년을 수술을 했고 2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고 오는 과정에 다시 이제 그 증세가 나오는 게 뭐였냐면 뇌전증의 증세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모야모야는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했고 뇌전증은 신경과거든요. 그런데 저는 신경외과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제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지금은 서울 삼성병원으로 다니거든요. 모야모야는 인하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간 지가 2018년에 갔나요? 그쯤 가가지고 2019년에 뇌전증으로 뇌심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마를 자극해주는 전선을 머릿속에다 이렇게 넣고 이 심장에다는 또 배터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해마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가끔 기억을 잃어요. 이상한 행동을. 그러니까 뇌전증에는 대발작도 있고 소발작도 있고 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대발작은 아니었어요. 대발작은 막 이렇게 온 몸에 이렇게 거품 물면서 이렇게 발작이 오는 걸 말하는데 우리 딸은 가끔 갑자기 이 핸드폰을 툭툭툭툭툭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있어요.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이 아이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1분 정도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시작이 됐었거든요. 가끔 집에 오는 길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몰라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증세가 오면서 이제는 그 뇌심부 자극술 수술을 받았고 모야모야 진단 받고 나서는 뭐 크게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으니까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고 병원에서도 근무를 하고 했는데 이 뇌전증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런 증세가 나와버리니까 그 동료들에게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늘 정신과 약을 먹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집에서 또 우리 딸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먹고는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엄마가 집에서 밥 해주고 우리 딸 밥 해주고 챙겨주고 그런 엄마를 원해요. 가끔 제가 그러죠. 그럼 네가 돈 벌어와. 엄마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그렇게 말할 때 아픈 딸을 두고 집을 나서야 될 때 언제 와 하고 전화를 할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 딸이 꼼짝을 못하고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간병인을 붙이든 뭘 하든 또 뭔가 대안을 세우겠죠. 그런데 우리 딸은 자기가 사지를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증세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는 모르죠.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7월 달쯤에 정신과 약을 10년 이상을 이렇게 먹었으니까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와서 약을 먹는다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수면제 과다복용이 됐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2박 3일 있고 일반실에 갔다가 그 퇴원을 시키고 하는 그 과정들 그때 드는 생각은 그랬어요. 요놈을 내가 이대로 보내면 나는 죄책감에 내가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다니는 병원에 가서 원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신과 약 수면제 주는 거 많이 먹어서 죽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나름대로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고 있는 거죠. 사실 정말 저보다 더한 아픔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만큼은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아픔을 가진 엄마들이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내 자식이 이렇게 아파요 라고 쉽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남을 많이 의식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때로는 많이 숨기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아픈 자식을 둔 세상의 엄마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피를 나눈 가족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픈 자식을 둔 엄마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 나누고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얘기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자식이 이렇게 아팠어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좀 힘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영상 밑에 설명란에다가 제 전화번호, 그 다음에 남길 테니까, 그리고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저한테 전화번호 남기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마음 나누면서 이 방송에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 지금 이제 출발점에 있잖아요. 첫 영상을 찍는데 제가 후원 계좌를 하나 넣어놓을 거예요. 후원 계좌를 하나 넣어놓고 거기에서 반은 제가 모아서 우리 아픈 자식을 둔 부모들, 엄마들과 뭔가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불씨를 만드는데 조금 힘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원 계좌를 제가 넣을 거예요. 후원 계좌를 넣어서 반은 제가 우리 함께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데 쓸 수 있는 힘을 함께 키워볼까 합니다. 첫 영상을 제가 강화에서 이렇게 찍었네요. 매주 저는 일요일날 제가 강화를 오니까 여기에서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식을 둔 세상의 엄마들과 토닥토닥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은 행자TV 방송에서 제가 함께 마음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저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가다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 댓글이나 어떠한 메시지에 따라서 제가 실방도 해보고 나중에 줌으로도 해보고 그러다가 커지면 우리 온라인에서도 또 만나보고 이러면서 함께 좀 힘을 키워가야겠다. 아픈 자식을 둔 세상의 엄마들과 그렇게 소통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첫 영상 제목을 이렇게 달고 싶어요. 자식이 아프지만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이 말 하고 싶어요. 행복해도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아프다고 엄마가 늘 불행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지만 우리 엄마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토닥토닥 행자TV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저자 오행자 작가와 함께 다 같이 행복해지는, 비록 자식이 아프지만 자식도 웃고 엄마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